RCEP이 막 중국 주도로 이미지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 먼저 들어가는 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데, 왜냐면 미국이 들어가면 중국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이 빠진 이런 다자간 협정은 힘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미중 갈등 부분 이야기해 보죠. 지금 중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라고 네. 하죠. 네. 여기 이제 가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다라는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경제 네. 공동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CPTPP는 설명드릴까요? CPTPP는 침 뱉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우리 대표님도 다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게 아니니까, 또 저는 맨날 선생님이 하시니까 네. 개념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CPTPP가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요. 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미중 간의 관계인데 갑자기 왜 이런 뭐 CPTPP 이런 주제가 나오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뿌리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좀 더 쉬운 지식을 보급하고 다시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 보통 관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고슴 치는 표정입니까? 아니요. 아니, 그런 오해를 하시고. 표현이 그런 표정인데, 나한테 이런 설명하나? 막 이런 표정인데. 저는. 그래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국가 간의 무역은 관세가 있어요. 네. 근데 관세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바로 코스트거든요. 왜냐면 이게 국내에서 팔 때는 100원인데 미국에 갔는데 관세가 20%라는 거는 120에 팔린다는 거니까 바로 미국 시장에서 경제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관세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제어할 때 제일 먼저 때린 게 관세잖아요. 관세로 했잖아요. 그랬죠. 무역전쟁 관세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바로 대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웃어도 뭐라 하고, 경청을 해도 뭐라 하고. 아니, 캐치했다는 메시지를 달라고. 그래야 내가 바로바로 나가죠. 손으로. 그래서 그게 이렇게 관세 제도인데, 근데 국가 간의 상호 무역에서 이런 관세 같은 이런 장벽을 없애자 하는 게 FTA입니다. FTA. 그러니까 Free Trade, 관세를 없애자. FTA. 이게 한국이 세계에서, 그거 아세요? 한국이 세계에서 FTA를 제일 많이 맺은 국가예요. 우리 툭하면 뭐 어디 남미 어디하고 했다. 왜냐면 한국은 수출 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두 나라 간에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하고 미국 한미 FTA, 뭐 중국하고 한중 FTA.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양국 간 FTA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하나게 협상해야 되니까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지 말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같이 FTA 하자라는 게 제일 큰 게 먼저 CPTPP 전에 먼저 RCEP을 말씀드릴게요. RCEP. RCEP 작년 말에 사인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한국. 그게 원래 16개 국가였어요. 그게 아시안 국가. 아시아 10개 국가하고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원래는 인도가 있어서 16개 국가인데 인도가 중국이 들어오니까 상품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서 안 된다고 해서 자기는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15개 국가가 RCEP라는 한국어로 하면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면 이 15개 국가 간에 이렇게 둘씩 FTA 하지 않고 그냥 이 15개 간의 무역은 다 아시아 관세 없애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표가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RCEP이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2006년부터 90% 다 철수 관세, 2015년부터는 100% 없애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시간대로 안 돼서 이게 작년에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국회 비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은 다 끝났어요. 비준이 끝났고요. 지금 바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흔히들 중국 주도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원래는 일본이 이 아시안에서 중국 성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후에 중국이 딱 보니까 이게 아시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수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을 키우기에는 RCEP이 좋은 무대라고 생각해서 중국이 들어가면서 RCEP이 막 중국 주도로 이미지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95% 관세가 없어지고요. 아세안은 99%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혜택이 가장 커요. 여기서. 수출 우리가 예, 많이 하니까. 한국 GDP가 1.8% 넘게 이것 때문에 혜택을 봐요. 매년. 그래서 이 알세베 전체 세계 경제 그 생산 규모가 30% 가까이 차지한다. 다 33이에요. GDP도 30%, 사람 인구도 30%, 그렇죠? 무역도 30%. 세계에서 제일 큰 자유무역 협정 구조예요. 이게 RCEP이고 CPTPP 똑같아요. 그러니까 RCEP 이제 아시안하고 아까 15개 국가, 15개 국가잖아요. CPTPP는 이거는 그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싱가포르, 미국 주도 아니에요. 원래는 이름이 TPP였어요. 그렇죠. CP 빼고 TPP였는데 누가 먼저 제안했냐면 2005년에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4개 국가가 제안을 먼저 했어요. 미국이 없습니다. 원래는. 얘네들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언제 들어오냐면 2008년에 부시 대통령일 때 의사를 펼쳐요. 들어가겠다 이러고 들어가겠다. 2009년에 오바마가 대통령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입을 해서 22개 조항이 전부 중국을 상대로 해서 되게 강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거의 뭐도 할 수 없게. 그래서 TPP가 미국 주도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RCEP은 마치 중국 주도로 가버렸고 TPP가 미국 주도로 가버렸어요. 왜냐면 그 안에 그 규정이 되게 세거든요. 특히 국유기업이라고 하는 조항, 투명성, 뭐 이런 쪽에 막 비관세 보조금 장벽, 뭐 이런 것들 예, 많이 비관세 있겠죠. 장벽 이런 보조금 같은. 그래서 미국 주도로 중국을 제어하는 이게 아태 쪽이잖아요, 지역이. 그렇게 이미지가 굳혀졌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트럼프가 올라와서 TPP를 안 한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퇴했죠. 그래서 이게 원래 TPP가 원래 영향력이 엄청 큰 거예요. 이유는 미국이 이 TPP 안에서 60% GDP를 차지해요. 근데 미국이 빠지는 바람에 TPP가 아주 작은 이 국가들이 그 무역 자유 협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하고 일본이 주도해서 특히 일본이 주도해서 이름이 CPTPP로 돼서 11개 국가가 체결을 했죠. 2018년에. 그다음에 본격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지금 이슈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CPTPP 가입하기 선언했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 말에 시진핑이 중국이 관심 갖고 하겠다 이러고 올해 3월에 리커창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해서 CPTPP에 중국이 들어오겠다 했어요. 근데 중국이 왜 들어오겠냐? 트럼프는 뭐죠? 국제 조직을 빼지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미국 우선주의로 가야 되니까.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국제 질서 빠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중국은 반대였죠. 오히려 세계는 하나다. 네. 세계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 다사주의로 가야 된다. 다사무역으로 가야 이게 중국의 미국하고 또 반대되는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why not? 우리는 CPTP 우리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나라들하고 무역 관계를 깊이 하는 게 중국이 발전에 안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CPTPP 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오바마가 했을 때 TPP 규정으로 하면 중국이 못 들어가요. 왜냐면 그게 국유기업의 거기 전부 국영기업이라고 해서 규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할 때 22개 조항이 거의 그 중국이 들어가면 중국의 IP라든가 지재권이라든가 국유기업의 목숨을 조이는 조항들이에요. 근데 미국이 빠지면서 나머지 11개 국가 할 때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22개를 다 유예시켜놨어요. 나중에 미국 들어올 때 다시 보자 이렇게 해놔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갈라면 빨리 들어가야 돼. 미국 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예, 빨리 들어가야 돼. 왜냐면 지금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거기도 국유기업이잖아요. 걔네들 들어가는데 중국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빨리 들어가요. 근데 미국이 지금 바이든이 올라온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달리 뭐죠? 이제는 국제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국제 무대에 다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다시 CPTPP 들어오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둘 다 같이 들어오면 세계가 다시 좋아지지 않으면 둘은 싸우지만 그렇어요. CPTPP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세가 없잖아요. 관세 프리. 그리고 모두 원산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표준대로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미국하고 둘이 싸워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너무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누가 먼저 들어가는 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데 왜냐면 미국이 들어가면 중국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22개 규제가 다시 부활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들어가면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후에 들어온 사람 심사를 해요. 다 동의해야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은 전 세계 무역 1위 국가예요. 근데 중국이 빠진 이런 다사간 협정은 힘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이 그래도 경제 규모가 크니까 미국이 들어가 버리면 힘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가 그겁니다. 누가 먼저 가냐? 먼저 들어가냐. 근데 그것도 관전 포인트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 자, 이러한 것들 네. 때문에 네. FTA 결국 우리가 수출 기업에게는 좋은 거겠죠. 우리가 네. 이 시장을 상대로 그렇죠. 수출 역량이 있는 국가나 아니면 기업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실 뭐 중국 뭐죠? 네. 중국? 사드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네. 좀 프리한 구조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다른 어떤 중국하고 한국? 왜냐면 이 구조 안에서? 이 네. FTA 적용을 받게 되면 맞아요. 예, 뭔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나?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네. 걱정했던 네.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문제, 그렇죠.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네. 자꾸 변수로 어떤 규제가 그렇죠.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아요. 큰 틀에서 이게 있으면 맞아요. 걱정을 안 해도 되나? 네. 아주 좋은 질문했어요. 역시 경제 프로 사회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이 없는 걸 질문했는데 되게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RCEP의 다사간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계 나쁘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점이 이게 점진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회 비준 통과하기가 그래서 힘든데 근데 어차피 뭐 앞으로 5년 10년이라도 어차피 다 프리하게 가는 게 이 동반자 협정이잖아요. 이 다사간 협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특히 이런 게 좋냐면 원산지 규정이라고 있는데 이런 원산지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 이슈가 북한에서 개성공단 생산한 걸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게 그 기업들한테 치명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RCEP 안이라든가 CPTPP 이런 다사간 협정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한 나라에서 받으면 다 그게 규범으로 똑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계가 나빠서 나한테만 뭐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사간이 좋다는 거고 한국처럼 크지 않은 국가들은 될수록이면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1대1로 하는 것보다 다사간으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법전 피는 게, 야,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국제법이, 이거 국제 우리 이렇게 했잖아. 국제 이렇게 말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RCEP이 체결이 됐을 때 제가 방송을 많이 그때 했는데 한국이 가장 이익을 보는. 근데 네. 이런 관점이라면 미중 간의 어떤 문제, 우리가 네. 가장 걱정하는 게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그렇죠. 피해를 양쪽으로 네. 입을까 걱정하는데. 그래 한국 CPTPP도 빨리 가입해야 돼요. 한국 지금 CPTPP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RCEP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중국, 중국이. 중국 그렇죠. 중국은 그렇고 예. 이제 미국까지 가입한 예. 그렇죠. CPTPP가 네. 되면은 네. 우리는 미중 갈등에서 거의 다 갖고 있죠. 사이에서 어떤 네. 피해를 받을까 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이 수출하는 국가들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주요 수출 국가들이. 그게 지금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이 RCEP 국가에 수출하는 규모가 2,600억 달러 돼요. 이제 RCEP 국가들. 네. 여기 지금 자유무역국로 되는 거잖아요. FTA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CPTPP는 한 1,200억 달러 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CPTPP 가입하게 되면 상대하는 무역 규모가 수출 규모가 1,26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지역 협정으로서 큰 게 멕시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이 있어요. USMCA라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네네. 걔네가 지금 CPTPP가 아직 미국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어쨌든 이 세 개가 제일 커요 앞으로. 그러면 한국이 RCEP은 2,600억 달러 넘잖아요. 이쪽 CPTPP는 1,200, 600.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합하면 거의 뭐 한국은 주요 국가들을 다 아우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결국은 우리 네. 무역으로 먹고 살지만 네. 뭐라 그럴까 하여튼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또 북한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국제 체제에서 놀아야죠. 그러니까 시스템 하에서 놀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개별적인 네. 이런 거보다 네. 그런 의미에서 CPTPP 네. 그다음에 RCEP 이것이 큰 네.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